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입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지방 정부에서도 올바르게 대응하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는 한동훈 교수님이신데요. 영국 버밍엄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현장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현재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보건의료관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공이 예방의학인데다가 특히 글로벌 헬스가 전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연구를 방문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한동훈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듣고 나중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동훈입니다. 봄은 왔는데 학생은 없고 그래서 캠퍼스에는 정막이 이제 돌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고 또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또 아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도 보면은 이제 지금 과연 어떻게 지금 이에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죠. 특히 이제 이 수원시와 같은 인구는 100만이 넘고 팬데믹이라든 이런 사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료 수요에 대한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이제 될 것이냐. 그럼 그 수요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어떤 시스템이 의료 자원을 조직화를 해서 그 조직화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화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것이 평소와 달리 이게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대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는 어떻게 지방정부니까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좀 오늘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류들은요, 이제 이 국제 의료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재앙의 영속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쓰나미도 있고 또 토네이도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죠? 이제 태풍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게요, 지금 인류 속에 많이 있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생기고 나서 정말 이런 팬데믹 선언한 거는 딱 3차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다행히 1968년 전에 태어나가지고요. 저는 여기 이 세계를 다 겪었죠, 제가 불행이니 다행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저번에 2009년 한 10년 전쯤에 또 보면 신종 플루로 또 이렇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18,000명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1968년도에는 100만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되어 있죠. 각국이 지금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팬데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영어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고 이 산봉우리가 올라가야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등산을 해보면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등산의 가장 높은 정점을 찍어야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보면 매일 정부에서 오늘은 몇 명이 새로운 신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환자가 발생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이제
환자가 몇 명째 올라가나 이런 걸 쭉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빨간 부분이 보면 지금 이제 팬데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파란 부분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국면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저 사람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는가. 저는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 코로나 이 19라는 게 이제 뭐냐 도대체가 코로나라는 것이 뭐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떼어서 코로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왜 지금 문제냐 이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가 그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좀 우리 그러잖아요 감기도 나댕기다가 걸리면 그잖아요. 며칠 쉬다가 약 먹다가 뭐 그다음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사태는 과연 지금 치료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제 있으면 뭐 오늘 당장이라도 말이죠. 그냥 마스크 쓰고 나댕기면서 걸리면 약 먹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좀 악화되는 사람은 또 병원 가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난리냐? 뭐 이런 이제 치료 방법 없냐 이런 것도 질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궁금한 거 있잖아. 야, 이 도대체 언제 끝나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특효약도 없고 또 뭔가 뭐 이런 매직 백신도 없고 치료법도 없다. 오로지 뭔가 뭐 국민들의 행동밖에 없다는 거죠. 노 백신, 노 매직 백신 해놨어요 이게. 그죠? Just behavior죠. 우리가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만 해놓은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최근에 정부의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막이 있고 껍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 지금 이제 유전 물질이 이제 RNA 뭐 그래서 우리가 RNA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여기 빨판가 생긴 게. 여기 뭔가 우리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니까 마치 왕관에 보면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러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생긴 게 보면 참 이쁘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뾰족한 게 있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이게 요 놈이 말이야 우리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죠? 그게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괴롭히는 거는 뭐가 괴롭히는가? 요 빨판 때문에 요 스파이크 때문에. 요놈이 말이죠. 요놈이 뭐 우리 인체 좀 있어 나옵니다만 세포에 딱 붙으면요. 세포에 항체를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요 빨판하고 딱 붙으면요. 여기 딱 붙는 순간에 요 안에 있는 RNA가요. 우리 세포 속으로 쑥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정식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모든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게 이제 뭔가 우리 비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보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거잖아.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대기로 나오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대기 중에는 3시간. 그 다음에 미세한 방울 또도 뭐 수시간 동안 이래 되지. 몇 시간이라는 건 아직 없어. 그냥 몇 시간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판자 있잖아요. 판자. 이런 데 앞에 있는. 이런 데서는 보면은 하루로 간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아침에 오시면 어쩌든지 이 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책상을 잘 닦고 또 뭐죠? 여러분들 키보드 특히 이 만지는 문제죠. 오늘 이거 제가 쓰고 나면 또 깎아야 할 겁니다. 이게. 닦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닦은 걸 가져왔는지 그냥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같은 데는 2, 3일 가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누가 만졌으면 저는 뭐죠? 이걸 만져가지고 코로 대면 바로 감염이지. 또 여러분들이 코는 내가 하루에 1시간에 몇 번 만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만지니까 이틀 전에 누군가가 지금 이제 이 수원시 시민자치대학에 이걸 누가 이틀 전에 썼다고 하죠. 그러면 24시간 3일 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고스란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문제.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가정에서 일단은 이제 어쨌든 잘 닦아라. 잘, 청소도 잘 하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같이 조리대 이쪽에서는 더 오래 생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가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드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소변 독감이 사망률이 뭐 2.5% 됐는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19의 전염병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12월 1일부터 그죠? 지금 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RO라는 게 있네. 이게 뭔가 하면 한 명이 감염됐을 때 몇 명 정도를 감염시키냐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3명, 2.6명, 1.5명, 지금 한 2.5명으로 우리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뭔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이제. 추계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추계합니다. 몇 명 돼가지고 며칠 되면 몇 명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시면 조금 전에 그 비슷한 그래프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망자 수, 격리 중인 사람이라든지 격리 해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나갑니다. 2018년에 인플루엔자로 지금 현재 미국 사망자가 뭔가 하면 지금 6만 명이 있어, 그 당시에.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잖아요. 죽든 말든 뭐. 그냥 죽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봐요. 지금까지 지금 13,000명이지 4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저 도대체가 지금 뭐 이렇게 난리냐,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기 봐요. 6만 명 죽인 거. 이거 보세요. 이게 플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망률은 0.1%였다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 코비드는 지금 이제 요거보다 한 10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이제. 저거는 보니까 뭐 한 1000명에 한 명 사망자가 나오면 지금 코비드는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이 전 세계 인구의 지금 한 20에서 60%가 지금 감염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연구 집단도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 60%, 100% 임병된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뭐냐면 과연 치료법이 있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치료법은 뭔가 하면 지금 볼 때 지금까지 백신도 없어. 또 뭐냐면 치료약도 없어. 또 치료 방법도 없어, 지금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와 같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보면 80세쯤 되면은 보죠. 감염자 중에서 이게 보면은 건 20%에 10한8% 정도 육박하고 여기는 보면 여기 한 10%. 젊은 사람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이 그냥 앞으로 유흥업소를 문을 닫게 한다는 게 얘네들은 지금 사망률이 적거든. 상대적으로 감염이 돼도.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보니까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 있잖아요. 암이 좀 심해졌다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심장도 많이 안 좋.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일단 감염이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사망률이 많은 거죠. 어차피 뭔가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주 사이언스 통계가 뭐냐면 그 팩터가 뭐냐? 연세가 들수록 뭐죠? 질병이 많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연세가 들면 아이고 나는 내가 자체가 종합병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이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팩터를 파인딩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이와 같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각국이 갖고 있는 병원, 중환자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병원의 숫자가 보다 입원해야 될 사람이 뭐죠? 훨씬 많아지니까 그냥 야전 병원에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진료를 받는 병원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에 있고 거기에 이러한 옷이나 장비 같은 것이 공급되면 그냥 그 안에서 다 치료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요가 너무 되니까 완전 브라질 정부 같은 데는요. 저한테 지금 연락 온 게 뭐냐면 호흡기죠, 호흡기. 중환자실에서는 그걸 지금 한 15,00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막 폭발되니까. 그러면 한국에 지금은요, 이게 이제 물어봤죠. 야, 하루에, 너는 이게 한 달에, 아이고, 저 1년에 평상시에 1,000대를 팔아가 겨우 이제 공급하고 남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막 이 시기가 되니까, 이거 뭔가 막 자기들 평소로 보면요, 한 15년 정도 만들 거를 지금 갖다 줘야 되네.
저같이 이제 국제의료 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막 지금 개도국에서는 하여튼 저는 사실 핸드폰 이제 꺼놨어요. 지금 계속 연락 옵니다.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좀 뭐,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공유해야 되니까, 정보를. 그래서 이것들이 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 수십만, 수백만 개가 필요할 수가 있대, 병원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백신을 빨리 만들어라는 쪽에는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보니까요. 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니까 600명이 죽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걸 또 빨리 해서 안정성 때문에 줄 수도 없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같이 이제 한 20개월 걸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렘데스비르라는 이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시험해서 뭐 이렇게 이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크로키론이라는 그게 어려 보면은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이런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는 그쪽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임상 시험해서 그걸 쓰자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도 아직도 뭐 말은 많은데 뭐를 쓸지 정해지지 않고, 또 있다고 하는데도 쓰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쓰자 그러고, 이런 상반된 견해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현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봄이 되고 말 꽃 피고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은 뭔가 하면 온도와 습도 간의 관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습도가 많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며칠을 안 살고 빨리 죽으니까 확실히 줄어들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세계보건기구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딱 생기면 뭐죠? 여기 있는 이런 뭐 백신, 약, 그 다음에 진단.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의 분담금을 가지고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보건기구에서는 이제 한가 텔더투를 사이언스를 과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결정을 해서 각국이 그런 결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하나의 언론 속에 비친 거를 보면 이게 말씀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하죠. 우리 한국도 보면 이와 같이요. 이런 관련 정보를 우선 거야 됩니다. 아까 오늘 제가 말씀 뭐냐면 우선은 코로나를 좀 알자. 감염증이 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이 정보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상반된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 그러려 그러면 그건 뭐니 해도 지식이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코로나 메르스 기간 동안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서 관련 정보를 찾고 그 관련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더라. 뭐 인삼을 먹든지 무슨 꼬리곰탕을 먹든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제 파인딩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각 집에 가정에 인터넷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용하니까 이런 데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과연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막을 거냐 코로나를. 그럴 때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전파되는 걸 우선 알아야 되고, 우선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손을 씻자, 환자 가족을 지하자, 그다음에 천으로 입을 가지자요. 천으로. 근데 미국 같은 데 천을 이제 집에 있는 걸로 우리 진짜 티셔츠 같은 것도 접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행정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리고 이제 지친과 계속해 할 때는 또 가리자. 여기 있는 같이 이제 접촉하는 말을 깨끗이 씻자는 거죠. 요게 지금 기본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제 강연의 핵심적인 건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전파 속도, 이 무슨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수원시에 있는 의사수나 의료기관에 있는 병상수, 또 의료기자재, 의료장비 총 숫자가 여기라 보시면 되고, 환자가 말이죠. 천천히 전파가 돼가지고 끝봉을 여기까지 가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환자 수는 같더라도 전파 속도가 천천히 돼야 지금 수원시에 있는 그런 의료시설, 장비, 인력, 그잖아요? 또 다른 물자, 이런 것들이 공급이 수월하고 시스템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많아져 버리면 이게 갑자기 막 지금 이번에 뭐 대구 같은 데도 막 그냥 갑자기 창설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커피시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뭔가 뭐 야전 병원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아까 옆에 있는 생동 강령 6가지. 이게 이제 그거 바로 여기인 겁니다. 여기 개인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전 세계 요거 이제 제가 만든 이제 그린한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의 모형이 뭐냐? 우리는 뭔가 뭐냐? 어떤 감염된 사람이 어떤 지역사회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익스포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정상이 있는 이상한 안 좋다는 사람을 불러서 여기 이제 테스트 키트로 지금 우리 한국 하거든요. 테스트 키트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감염된 사람을 이제 치료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제가 알아서 말씀드린 게 그 각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방법이 뭐냐면 이 양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특효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수원 시장으로서 이야기했죠. 여기 제 얼굴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2의 내가 수원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제2의 처칠이 될 수밖에 없냐,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 잘 닦고 건강한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원시가 우리나라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인구가 가장 많아요. 한 125만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의료가 기초자치단체에 살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제도도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 민간 부분에 갖고 있는 이 의료 부분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우리 시민이 필요한가 동원한다 그럴까, 연계시킨다 그럴까, 의료 행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대해서 외국에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이 있다고 하면 수원시처럼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지금 수원시라는 입장에서 이런 팬데믹 시에 지금 아까 이제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몇 명쯤 되고, 그런데 그 몇 명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지금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을 그렇게 보다는 총체적으로 여기 있는 공공 부분에 인력의 수가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팬데믹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감염자 수가 몇 배로 증가되고 했을 때 지금 공공 체계에서 어떤 감염이 되고 어떤 식으로 격리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어떤 시나리오별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이 제공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기 준비가 안 됐을 거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 좀 논의가 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연구나 뭐 또 이제 이 논의가 이제 국가 차원 또는 전문가 차원 또 뭐 이런 쪽에서 계속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 이런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수원시가 갖고 있는 잠재 병상수나 의료 인력이 이게 전부 다 파악이 돼서 1단계 아까 시나리오 1단계에서는 어떤 부분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행정체제하고 민간 부분하고 빨리 연결을 시켜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고민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도록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